안녕하십니까. 윤지필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남중국해 동향에 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2023년도 남중국해의 정세는 여전히 안정과는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중국 선박들이 2022년 내내 다른 나라들의 선박들과 종종 위험한 충돌을 벌여왔습니다. 그렇지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곳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통제가 눈에 띄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남중국해 수역 상당 부분들을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중국과 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2023년 1월에 남중국해에 진입했고요. 2월에도 계속 남아서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 해안 경비대와 그 다음에 해상 민병대를 활용을 해서 남중국해를 지배하고 있어요. 중국의 해안 경비대와 해상 민병대는요, 2022년과 같은 규모로 2023년도에도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십 척의 중국 해안 경비대하고 수백 척의 해상 민병대 보트가 매일 남중국해 해상에서 작전을 펼치면서 동남아시아 민군 함정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양경비대와 해상 민병대는요, 2022년도에 필리핀 선박과 일련의 위험한 충돌을 벌였었는데요. 2022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의 필리핀 대학교하고 공동사업으로 필리핀과 배타적인 경제 수역 EEZ에서 활동 중이던 대만의 과학연구선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해양 경비대 함정은요, 필리핀 팔라완 인근에서 석유와 가스를 찾기 위해서 계약을 한 노르웨이의 측량선을 괴롭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리핀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의 모든 탐사 작업을 중단한다고 명령을 했었죠. 그리고 가장 위험했던 일련의 사건은요, 2022년도 4월과 6월에 중국의 해양경비대와 해상민병대 선박들이 연합을 해서 필리핀 보급선들이 필리핀의 관할에 있는 그 토마스 숄, 그 남사군도 안에 있거든요. 그 토마스 숄에 있는 필리핀 군대에 독착하는 것을 막았었던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30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면서 일종의 호의의 표시로 중국 해안 경비대와 또 민병대는 보급 임무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중단을 했었죠. 그런데 여전히 이들을 계속해서 미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필리핀은 중국의 해안 경비대가 필리핀 지배하에 있는 그 타투 섬으로 예인되던 로켓 잔해를 강제적으로 회수했다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친선 협상에 따라서 잔해를 넘겨줬다고 주장은 했지만요, 중국 해안 경비대가 예고 없이 견인 케이블을 절단해서 잔해를 압수하는 영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은 예전에 비해서는요,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열심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특히 미국과 필리핀 관계가 보다 가까워지고 있죠. 양측은 2021년 11월에 양자 전략대화에서 공동 비전 성명을 통해서 동맹관계 갱신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2022년 4월에 남중국해의 그레이존에서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필리핀의 해상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0월 달에는요, 미국은 필리핀을 위한 추가적인 해외 군사 자금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11월에는요,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팔라완을 방문을 해서요, 동맹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에는요, 미국은 중국의 활동에 대한 필리핀의 불만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었죠.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요, 2023년 올해 2월 2일 필리핀 정부와 미국이 필리핀 내 군사기지 4곳을 추가로 사용하는데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기지는 현재 5곳인데 이곳과 합친다면 남중국해에 가까운 필리핀 안에서 전략 거점이 총
9곳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반면에 베트남은요, 중국과의 긴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의 긴장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 대한 베트남의 우려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지표는요, 남사군도에서 전초기지 확장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2년 하반기에 베트남은 준설 또 매립지를 이용을 해서 그 남사군도 안에 있는 나밋섬, 또 피어슨 리프, 샌드 케이, 테넌트 리프 등 이러한 4개 지역에 총 420에이커를 확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2013년부터 16년 사이에 조성을 했던 3,200에이커의 땅에 비한다면 굉장히 미미하긴 하지만요, 베트남의 의도를 확실히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밋섬과 피어슨 리프는 현재 남사군도에서 베트남의 가장 큰 전초 기지인데요. 여기에 베트남은 가장 큰 항구 또한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 섬에 더 많은 해군과 또 선박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남사군도를 가로질러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의 해양경비대와 해상민병대 선박에 대응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대응으로 보입니다. 국제정치적인 차원에서요, 그 하노이, 베트남은요, 미국과 거리를 두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2022년 7월, 베트남은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계획하고 있었던 베트남 방문을 취소를 했는데요. 이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종의 우려 때문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 미국의 림팩 해군 훈련에 참가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 응앤푸 쫑 총서기가 2022년 10월 베이징을 방문을 했는데요. 이는 중국과 베트남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일종의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이러한 정치적인 거리에도 불구하고요, 미국과 베트남 양국의 국방 관계는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인데요. 엘리 라트너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22년 9월에 국방정책 대화를 위해서 하노이를 방문했습니다. 베트남은 군사장비 공급 다변화를 모색을 하면서 22년 12월 첫 국제국방 엑스포에 미국 기업들을 초청을 했었죠.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힘의 균형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요.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실제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남중국해의 동향은 이전과 크게 다르진 않았고요. 중국 해안경비대와 해상민병대의 배치는 2020년 그 수준에 도달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은 2028년부터 고조되어 왔었고요. 이로 인해서 필리핀 두테르테 전 정부의 친중국 정책, 또 중국과의 대탕트에 대한 희망도 무력화되어 버렸죠. 한편 베트남은 말씀드렸듯이 남사군도 기지를 확장을 하고 또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10년 동안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큰 우발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 2023년도에도 같은 패턴이 적용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획기적인 발전이 눈앞에 있지 않고요. 또 남중국해 관련 행동 강령이라든지 또 야심찬 공동 개발 프로젝트도 없는 상태입니다. 긴장은 여전히 높겠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많은 진전을 이루지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남중국해가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이 상존하는 안보 문제 지역임은 분명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올해의 남중국해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